이번 이야기는 노부부의 젊었을 적 사랑했던 추억 회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각자의 젊은 시절 누군가와의 만남을 회상하며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시작합니다. 봄은 언제나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는다. 한적한 시골 마을 버스 정류장. 버스가 떠나고 나면 먼지와 바람만 남아 한동안 정적이 흐르곤 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다. 따스한 햇살과 꽃잎이 흩날리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꿀 인연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류장에 앉아있던 소녀는 새로 임용을 앞둔 21살의 교사 지망생이었다. 단정하게 따은 머리, 잘 다려진 흰 블라우스와 남색 치마. 그 모습에서 묻어나는 순수한 긴장감은 마치 봄의 공기처럼 깨끗하고 청량했다. 그녀의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었는데 교단에 서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 적어 내려가고 있었다. 소녀는 세상 경험이 부족했지만 꿈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그때 멀리서 긴 그림자가 다가왔다. 회색 코트를 걸친 청년이 정류장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도시에서 대학을 마치고 고향에 내려온 24살의 청년이었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깊고 진지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성실하고 반듯한 청년이라 불리곤 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어쩐지 조금은 낯설고 특별해 보였다. 둘의 시선이 마주친 것은 아주 찰나의 짧은 순간이었다. 그 짧음 속에 묘한 울림이 있었다. 소녀는 부끄러움에 시선을 곧장 수첩으로 돌렸지만 가슴은 이유 모를 떨림으로 가득 찼다. 청년 또한 당황한 듯 슬며시 쳐다보고는 일부러 다른 곳을 보는 척하면서도 계속 그녀의 옆모습을 의식하고 있었다. 버스가 오기 전까지 두 사람은 어색한 정적 속에 앉아 있었다. 청년이 먼저 용기를 냈다. 혹시 내일도 이 버스를 타시나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뜻밖의 질문에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청년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정류장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잦아졌다. 비 오는 날이면 그는 우산을 내밀었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둘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때의 세상은 지금처럼 풍요롭지 않았다. 작은 친절 하나에도 가슴이 벅차고 사소한 시선 하나에도 긴 하루가 빛나던 시절이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방 한쪽 책상에 앉아 정류장에서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일기를 썼다. 오늘 그 사람은 바람 때문에 자꾸 머리카락을 정리했는데 왠지 그 모습이 조금 귀여웠다. 작은 문장 하나에도 얼굴이 달아올랐다. 한편 청년 또한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 아이를 보면 자꾸 웃음이 나고 또 버스는 언제 타는지 괜히 한 번 더 마주 보고 싶다. 마을 사람들은 곧 눈치채기 시작했다. 저 둘 뭔가 있는 거 아냐? 웃으며 수군거리는 이웃들의 말에 소녀는 수줍게 고개를 떨궜고 청년은 모른 척 웃어넘겼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서로를 향해 있었다. 그 후로도 정류장은 둘만의 비밀스러운 무대가 되었다. 해질 무렵 붉은 노을 아래 가끔씩 손이 스칠 때면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말없이 마주 앉아 있어도 시간은 금세 흘러갔다. 봄날의 바람과 꽃향기 속에서 두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첫사랑의 문을 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봄바람은 늘 같은 향기로 그들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다. 청춘의 사랑은 언제나 찬란하지만 그 길이 반드시 평탄한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연애는 늘 소박하고 가난했다. 당시 마을에는 번듯한 카페도 멋진 극장도 없었다. 데이트라 해봐야 동네 작은 다방에서 커피 한 잔을 나누거나 장터에 함께 가서 군밤이나 호떡을 사 먹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소박한 순간들이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깊이 묶어주었다. 그는 늘 무언가를 선물하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었다. 어느 날 그는 밤새도록 손수건에 조심스레 소녀를 위한 글자를 수놓았다. 삐뚤빼뚤한 바느질이었지만 그 손수건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소녀는 그것을 받고 눈물이 핑 돌았다. 값비싼 물건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 손수건을 가슴에 꼭 품으며 말했다. 이건 평생 간직할 거예요. 소녀 역시 가끔씩 그의 가방에 작은 편지를 몰래 넣어두곤 했다. 연필로 꾹꾹 눌러쓴 글자 속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가방 속에서 그 편지를 발견하면 온종일 얼굴이 붉어지곤 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자신을 이렇게 특별히 생각해준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했다. 그들이 함께 걷던 길은 늘 평범했다. 논길을 따라 나란히 걸으며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나눴다. 봄에는 매화 향기를 맡으며 웃었고 여름에는 소나기에 젖어 허겁지겁 뛰기도 했다. 가을이면 들판에 넘실거리는 황금빛 별을 바라보며 미래를 이야기했고 겨울에는 눈길 위를 조심스레 걸으며 서로의 손을 더 꼭 잡았다. 하지만 행복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청년은 대학을 마친 뒤 직장을 구해야 했고 그녀는 꿈에 그리던 교사가 되었지만 발령을 받아 먼 읍내로 가야 했다. 서로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가끔씩 오해도 생겼다. 소녀는 답장이 늦은 편지를 보며 서운해했고 청년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초라함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 끝에는 늘 그래도 너뿐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 시절 연애는 숨바꼭질 같았다. 부모님 몰래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두 사람은 자그마한 언덕길이나 시냇가에서 몰래 만났다. 마주 앉아 김밥을 나눠 먹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젠가 내가 안정된 직장을 가지면 꼭 너와 함께 집을 짓고 살 거야. 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꿈꾸었다. 가난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누구보다 부유했다. 세상이 거칠게 흔들어도 서로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 시절의 소박한 연애는 훗날 두 사람의 인생을 단단히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다. 사랑은 언제나 시련을 거친다고 했던가.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에게도 큰 시련이 찾아왔다. 첫 번째 벽은 부모의 반대였다. 그녀의 부모는 안정적인 집안과 혼담을 원했고 가난한 청년은 그 기준에 맞지 않았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한다. 부모의 강한 말에 그녀는 밤새도록 울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단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청년은 더욱 불안했다.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자신이 그녀를 붙잡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하지만 너 하나만은 끝까지 지킬 거야.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두 번째 벽은 거리였다. 그녀가 교사 발령을 받아 다른 읍내로 옮기면서 둘은 자주 만날 수 없었다. 편지가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러나 그마저도 늦게 도착하거나 때로는 아예 전해지지 않을 때도 있었다. 며칠씩 소식이 없으면 불안에 잠 못 이루고 작은 오해로도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편지 속에는 늘 같은 말이 있었다. 기다려줘. 곧 함께할 날이 올 거야. 세 번째 벽은 가난이었다. 청년은 도시로 나가 돈을 벌기 위해 고생했고 그녀는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홀로 외로움과 싸웠다. 결혼을 생각할수록 현실은 냉정하게 다가왔다. 집 한 채 마련하기도 버거웠다. 그러나 그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버텼다. 때로는 싸우기도 했다. 왜 답장이 이렇게 늦어? 너는 내가 힘든 걸 알면서 왜 더 이해해주지 못해? 작은 말들이 상처로 남았지만 결국 다시 편지를 열어보면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진심에 다시금 마음이 풀렸다.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두 사람은 약속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그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마을 교회에서 소박하게 치러진 예식. 꽃도 예복도 부족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누구보다 빛났다. 이후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신혼의 달콤함은 잠시뿐. 사랑스러운 부부의 아이들이 태어났고 곧 생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그녀는 가정과 학교를 오가며 아이들을 돌봤다.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삶은 더욱 궁핍해지며 바빠졌다. 가난은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다. 밀린 월세, 부족한 생활비.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버텼다. 그는 늦은 밤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와도 그녀가 차려놓은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힘든 하루 끝에 남편이 건네는 짧은 말, 수고했어. 그 한마디에 다시 힘을 얻었다. 세월이 흐르며 자녀들은 자라났다. 기쁨도 있었지만 부모로서의 고민도 많았다. 사춘기 아이들과의 갈등, 장래를 위한 걱정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주 의견이 달라 다투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한 배를 탄 동반자로서 길을 이어갔다.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부부는 중년이 되어가며 몸은 지치고 책임은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둘은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젊은 날의 불꽃 같은 사랑은 이제 은은한 등불처럼 변해 서로의 인생을 비추고 있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두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집은 다시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소박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겼다. 아침이면 함께 뜨거운 차를 나누고 오후에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기억나? 내가 그때 내게 건네준 손수건. 당연히 기억나지.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고 있으면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속 사랑은 여전히 젊은 날의 설렘을 간직하고 있었다. 가끔은 창가에 앉아 빗방울을 바라보며 편지를 주고받던 시절을 떠올렸다. 기다림 속에서 애태우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가장 빛나는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인다. 세상이 변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처음 그날 그대로야.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 노래가 되어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었던, 아직도 그 온기가 남아있는, 이제는 서로를 지켜주고 있는 인생의 동반자가 된 노부부의 기억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곁에 자리를 지키는 배우자, 연인이 있을까요? 다투기도 하고 미울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 곁에 있음에 감사하며 나와 함께 지냈던 좋은 기억을 회상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